10년이고 20년이고 드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약만 좀 믿고 계시다가 몇 년간 이제 방광이나 다른 전립선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오시게 되면 아무리 최선의 방법으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본다거나 증상이 개선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베스트 비뇨기과의 조민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알파 차단제라 불리는 약으로 하부요로에 위치한 알파 아드레날린 소용체에 작용해서 그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약이고요. 한 가지는 전립선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안드로겐의 효과를 억제하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가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의 장점은 아무래도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상당히 간단하게 시작을 할 수 있고 지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약의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말씀드린 알파 차단제의 경우 하부요로, 전립선을 포함해서 이런 하부요로의 평활근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그럼으로써 전립선에서 나오는 소변의 길을 열어드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같은 경우 안드로겐의 역할을 이제 저해하게 됨으로써 전립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연구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25%까지 전립선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복용하실 경우 전립선 길이 막히면서 생기는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종합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배뇨 증상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을 복용하시면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약물 자체의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알파 차단제의 경우에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약간 어지럽다거나 아니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정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정장애라고 하면 이제 정액이 정상적으로는 사정을 할 때 앞으로 배출이 돼야 하는데 간혹 이게 잘 배출되지 않고 방광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역행성 사정이라는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물론 건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사상 시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짐으로써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안과 질환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이나 아니면 녹내장 같은 안과 질환이 있으신 경우 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음을 안과 의사에게 꼭 말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이제 남성 호르몬의 활성형인 DHT라는 분자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 억제 효과를 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보니 이와 관련된 발기부전이라든지 성욕감퇴 같은 부작용들이 생기기도 하고 심하게는 여성형 유방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은 대부분 약을 끊으면 호전되긴 하지만 간혹 드물게 약을 중단한 이후에도 지속이 된다는 보고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또 다른 단점은 약이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파 차단제와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같은 경우 약의 효과를 보기까지 1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 정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어 약의 효과를 보고 실제 증상이 개선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립선 비대증, 이미 커져버린 전립선에 대해서 약물로 치료를 하다 보면 약 자체를 꾸준히 계속 복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불편함입니다. 그리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다 보니 약물 복용 자체에 대한 이제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아무래도 약물 자체가 전립선을 없애거나 아주 작게 만들지는 못하다 보니 전립선은 계속 커져가는데 약의 효과는 제한적이게 되므로 어느 순간 약의 효과가 충분치 않다고 느끼게 오는, 흔히 말하는 내성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정확히는 내성은 아니지만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를 맞이할 때가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치료가 더 적합할지 판단이 설 때가 좀 있는데요. 약물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전립선 비대증의 1차적인 치료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안전함에서 조금 더 우위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약의 효과 자체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 그리고 심각한 합병증 등을 1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선호되는 점도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수술적 치료 기법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수술적 치료를 1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고 수술적 치료의 부작용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약물보다 오히려 안전한 경우도 생기고 있지만 그래도 약물 치료가 1차 치료의 주축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이 처음 내원하셨을 상태, 그리고 병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진행 속도라든지, 그리고 또 환자분이 약을 드시는 게 얼마나 편안한지 이런 종합적인 요소들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잘 드시는 분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드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약만 좀 믿고 계시다가 몇 년간 이제 방광이나 다른 전립선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오시게 되면 아무리 최선의 방법으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본다거나 증상이 개선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정해진 기간은 없긴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혹은 적절한 병의원에서 진단과 진료를 받으시면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